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바로 방송국 분장실 괴담이 될 것 같아요. 방송국에는 분장을 하는 분장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귀신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될지 확인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장실 이야기 해주실 거죠? 네, 오늘 분장실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혹시 그 연예인분들도 나오나요? 연예인분들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되시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이제 좀 겪으신 일들이 있는 연예인분들이 몇 분 나오세요. 분장실. 말 그대로 이제 뭐 거울이 좀 많죠? 거울이 많고, 조명. 그쵸. 그쵸. 그거 또 뭐가 있나요? 분장실 안에? 뭐 다 그냥 분장하시는 도구들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대기하라고 소파 정도? 알겠습니다. TV에서나 봤던 그곳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는 이제 분장실 담당하시는 이제 우리는 원장님이라 그러거든요. 분장실 대빵님들은 이제 원장님이라 그러시는데, 네. 드라마 촬영을 할 때 그 드라마 분장을 담당하셨던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드라마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분장팀들이 되게 많이 바쁘잖아요. 엑스트라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예인 분들까지 다 손을 직접 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그래갖고 촬영을 하는 동안에 이제 별 얘기를 못 하다가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나서 역시나 이제 회식 자리에서 앉아서 같이 이제 술을 마실 일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 원장님이 연세가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딸이 이제 그때 당시 저보다 3살 어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너 만나는 사람 있으면 우리 딸 만나볼래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막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 괜찮다고 이러니까 좀 이제 관심을 가지셨는지 연락처를 주면서 교환한 다음에 나랑 이제 대화 좀 하고 드라마 들어오면은 분장팀 우리 좀 영업 좀 해주고 해라 하면서 이제 명함을 받게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드라마를 맡을 때마다 너 아는 분장팀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그 원장님 이제 컨택해가지고 소개시켜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이랑 되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둘씩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분장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개인 사업체로 운영이 돼요.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체에서 인원을 촬영 현장에다가 파견을 하게 되면 그 파견을 한 장소에 있는 분장실에 빌려서 이제 분장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업체인데 몇 번 이렇게 컨택해놓고 이제 무선 얘기 해주신다고 이제 해주시는 얘기가 자기들이 되게 꺼려하는 다른 분장팀 업체가 있대요. 그래갖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뭐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자면은 경쟁 업체니까 이제 싫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당연히 저는 그런 줄 알고 그쪽이 일을 좀 많이 뺏어갔나 봐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그 분장팀 소문이 되게 안 좋은데 그 소문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리만치 그 분장팀이 현장을 가면은 귀신을 본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더래요. 그러니까 겪었던 분들은 이제 엑스트라 분들부터 시작해서 연예인 분들까지 되게 수두룩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겪냐면 분장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현장에 많이 나가봤자 2-3명 정도밖에 나가지 않아요. 사실 그 이상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탑급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코디네이터가 붙어갖고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 인원만 파견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대기 시간이 생기게 돼요. 내가 분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분장팀이 다른 팀을 분장을 하고 있거나 하게 되면 본인이 당연히 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엑스트라 분들이 그렇게 대기를 하면서 이상한 걸 본다라고 소문이 나더래요. 그래서 뭘 보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분장을 하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갖고 분장팀이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웬 여자가 이렇게 분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장비나 그런 게 누가 봐도 이제 막 허리에다가 브러쉬 같은 거 이렇게 쫙 이제 메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분 분장팀 팀원이시구나 하면서 이제 말을 건대요. 저 이런 식으로 감독님이 분장을 하고 오라고 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가만히 빤히 보더니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하고 이렇게 나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이제 분장팀 팀원이 와가지고 분장을 해주는데 엑스트라 분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생기신 분이 와가지고 분장해준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갔다고 그분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런 당연한 대답이 나온 거예요. 오. 그런 식으로 이제 연예인 분들도 겪으시고 엑스트라 분들도 겪으시다가 크게 일이 한번 터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었냐 이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드라마 촬영에서 연예인이 분장을 해야 되는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연예인분이 분장실에 앉아서 분장팀을 기다리는데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분장을 이렇게 해주더래요. 근데 거울로 이렇게 딱 보는데 뒤쪽에 한 분이 그냥 멍하니 이렇게 서가지고 있더래요. 원래 이제 분장팀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같이 하시는 팀원들이 있는데 그 팀은 이제 머리도 같이 하는 그런 분장팀이었나 봐요. 그럼 두 명이서 하거든요. 한 명 화장하고 한 명 뒤에서 머리하고. 근데 그냥 멀뚱멀뚱 떨어져가지고 자기를 그냥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 연예인이 이제 자기를 분장하고 있던 분장팀한테 물어본 거죠. 저 뒤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분장팀이 이렇게 뒤를 딱 보더니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연예인이 아니라고 저기 거울 보라고. 정면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분은. 거울 보시라고 저기 뒤에 있지 않냐? 이러니까 그 분장하던 분장팀원 이렇게 거울을 싹 보더니만 순간적으로 표정이 싹 굳는 게 보이더래요, 연예인 눈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러면서 그 전까지 막 하하호호 거리면서 분장을 하고 있던 분장팀 팀원이 그때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분장만 엄청 열심히 하고 나서 자기를 내보내더래요. 예. 그러니까 연예인 입장에서 되게 찝찝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막 현장에다 얘기를 하고 다녔나 봐요. 근데 그러던 차에 현장에 좀 짬이 되게 굵으신 한 감독님 한 분이 그 분장팀 사업체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들어보니까 한 분장팀 막내가 그 사무실로 들어오게 됐대요. 근데 이제 막내가 들어오면은 어쨌든 대학을 전공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익숙해지고 그러려면 이제 좀 인턴 생활 같은 걸 겪어야 되잖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분들이 이제 막내를 되게 갈구려고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속눈썹이나 이게 부착형 털들 있잖아요. 네. 그거 손질을 맡긴대요. 그게 되게 오랫동안 시간도 걸리고 눈도 아프고 손도 되게 아픈 진짜 막노동 중 하나래요. 분장팀에서 하는. 그러니까 막내한테 이제 그거를 막 시킨 거예요. 그렇게 좀 인턴 생활을 좀 고되게 하고 나서 현장에 이제 파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분도. 근데 파견이 됐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그분이 정말 예쁘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 있는 모든 배우들부터 시작해서 스태프들이 되게 오냐오냐를 해주더래요.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분장팀이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남자 분장팀을 거의 못 봤을 정도로 여자 네. 분장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팀원인 여자들도 그 애를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막내 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야 똑바로 못하냐 이러놓고 돈 받을 자격 있냐 막 그런 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인격을 갈가내는 욕까지 들으면서 일을 했는데 이 막내라는 애는 실수를 해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해주시면 되죠 막 이런 식의 말을 듣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선배들이 걔를 진짜 미친듯이 갈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질투심 때문에. 걔가 근데 진짜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미 그분은 안 좋은 선택을 해서 돌아가신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몇몇 현장에 있던 스태프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증언을 하시길 누가 봐도 쟤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괴롭힘을 행하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결국 그분이 안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적응을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든 나머지 우울증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시고 나서 그 분장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장팀도 사업체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미스러운 일이 누가 봐도 그 안 좋은 선택을 한 그 직원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그 팀원, 그 사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되게 특이한 선택을 하나를 해요. 일반적으로 귀신이 나온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무당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뭐 위령제를 지낸다거나 네. 뭐 자기가 기독교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그런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무서운 선택을 한 게 귀신조차 무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자기도 들은 얘기여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은 얘기론 귀신이 나타나도 무섭다거나 그런 걸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귀신한테 쏘아붙이면서 행동을 했대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그분은 귀신이 돼서 복수를 하기 위해 나타난 건지 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나타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타나서도 팀원들한테 이제 갈굼을 당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독하냐. 진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귀신이 돼서 찾아온 그 동료한테도 그렇게까지 하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가 터진 게 현장에서 이제 분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메이크업을 이렇게 쭉 하면서 하하호 떠들고 있다가 그 귀신이 나타났나 봐요. 그거를 엑스트라 분이 보신 거예요. 엑스트라 분이 그걸 보셨는데 귀신인 줄도 몰랐대요. 그 엑스트라 분은. 그냥 웬 직원이 이렇게 서 있길래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분장실 팀원이신가 봐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막 엉엉거리면서 울더래요. 근데 현장에서 원체 힘들어서 우는 스태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엑스트라 분도 막내인데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유 왜 우세요? 아유 힘들어도 참아야죠. 나중에 잘 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좀 좋은 말들 이렇게 나눠줬나 봐요. 근데 계속 그래도 우니까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귀신이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만 선배들이 너무 괴롭혀요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그 엑스트라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배가 괴롭히면은 무시를 하거나 어떻게 항의를 하거나 해가지고 잘 헤쳐나가시라고. 이게 이 바닥이 원체 이제 텃세라는 게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은 촬영을 해야 되니까 나갔대요. 그리고 나가갖고 다른 분장팀 팀원을 보고 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야 니들 너무하지 않냐. 막내가 들어왔으면 좀 챙겨줘야지. 애가 분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분장 팀원이 갑자기 표정을 굳히면서 제가 가가지고 얘기할게요 라고 한 다음에 분장실로 이렇게 막 가더래요. 근데 엑스트라 분이 딱 쳐다보기에 이게 뭔가 잘 얘기해보겠다라는 분위기가 아니더래요. 뭔가 쏘아붙이려고 가는 것처럼 이제 보폭 넓게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가니까 사람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촬영을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랑 좀 친한 엑스트라분을 불러갖고 야 가가지고 싸우면 좀 말려라. 애가 좀 막내 애가 되게 이제 힘들어온 것 같은데 저렇게 선배가 갈구면 우리들이라도 도와줘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친구를 분장실로 보냈대요. 네. 그리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촬영 현장으로 구급차가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분장실 앞에 구급차가 딱 서더니만 그 분장실 선배를 들것에 들고 이렇게 막 나오더래요. 갑자기 구급차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싣고 갔으니까 촬영 현장 분위기가 갑자기 쎄해지면서 이제 촬영을 할 분위기가 아니게 된 거예요. 감독들이 이제 분장실 가장 이제 맛 선배를 찾아가가지고 쟤 뭐 지병 앓고 있냐,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런 애가 아닌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일을 넘긴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이상하리만치 현장에서 그렇게 사람이 쓰러지더래요.
왜 쓰러졌냐 이유도 모른 채로 그냥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이유 없이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고, 예. 엑스트라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분장을 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쓰러져 있고, 막 그런 일이 반복이 되더래요. 이게 감독들도 이제 소문이 안 좋게 나면 업체를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속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좀 찝찝하니까. 그래갖고 여기는 더 이상 거래를 못 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업체가 방송국 내에서 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던 차에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준 원장님 사업체로 그 업체에서 일한 사람이 들어온 거래요. 왜냐면 이제 업체가 망해가기 시작하면 직원들도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던 일만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있던 사람이 자기 업체로 들어오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도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하니까 그 애를 불러놓고, 야, 니네 업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봐라.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죽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본 거래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이게 자기는 겪지 못했다. 이미 내가 들어왔을 때 당시는 그 업체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태였고, 나도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여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업체에 들어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선배 한 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야, 귀신 나오면은 그냥 신경도 쓰지 말고 네 할 일에 이러더래요. 근데 이게 막내 입장에서 듣기엔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귀신이 나와요? 이러니까 되게 싸가지 없는 애 하나 있는데 걔 나올 거야 이러더래요. 예. 듣는데 이게 이상하더래요. 그냥 기분 되게 묘하고. 아니 뭐 방송국 쪽에 이제 귀신 얘기 많다는 건 본인도 알고 들어왔지만 들어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귀신이 싸가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뭐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분장실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막내분들이 업체에서 뭐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이제 연습을 하느라고, 그 아시죠? 마네킹의 얼굴이랑 어깨만 있는 마네킹 있잖아요. 오, 알죠. 네. 거기다가 이제 가발을 놓고 헤어 세팅하는 거를 연습하거나 마네킹을 메이크업하는 걸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막내니까 열심히 해야지란 생각으로 메이크업실에서 가발을 딱 걸쳐놓고 헤어 메이크업을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연습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선배 한 명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옆에다가 그 마네킹을 딱 놓고 메이크업을 이제 막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배니까 이제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선배님 저 이거 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저 좀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선배한테 말을 걸었대요. 선배가 그 말을 듣고 야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시연을 막 해주시다가 갑자기 거울을 딱 보더니만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더래요. 자꾸 뭐지? 왜 갑자기 저러시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선 되게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막 둘러봤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뭐지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했대요. 작업을 하고 나서 얼추 마무리됐다. 이제 가가지고 자기 할 일 해야지라고 하면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그 선배가 손에 이렇게 찻잔을 이렇게 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원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사람이다 보니까 궁금하다 보니까 가가지고 조용히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선배가 손을 달달달 떨면서 걔가 나왔다고. 또 나왔다고. 나 어떡하냐고. 나 이제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아유 괜찮다고. 어떻게 귀신이 사람을 죽이냐.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진짜 온몸이 움츠러있던 그 선배가 원장님을 갑자기 딱 째려보면서 걔가 날 죽이겠다고 했다고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도 똑바로 얘기해보라고.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러냐 이러니까 그 선배가 쏘아붙이듯이 한다는 말이 걔가 천장에 매달려서 밧줄로 내 목을 걸었다고요 막 이러더래요. 원장님도 이제 거기서 놀란 거예요. 뭐냐, 저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애 도와주려고, 제 막내 도와주려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울 속에서 걔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제 목에 밧줄을 걸고 있었어요 하면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저 일 못하겠다고, 저 그만두겠다고 막 하면서 울먹이다가 진짜 그냥 찻잔 내려놓고 나가버렸대요. 예. 막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막 무섭더래요. 이게 귀신이 나와서 무섭다기보다는 저런 사람들이랑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공포감이 막 오더래요. 그래갖고 그날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원장님, 제가 일을 하는데 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때 있었던 일 저한테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정중하게 딱 물어봤는데, 원장님이 자기를 쫙 째려보더니만, 있어,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안 좋은 선택한 애 하나 있어. 근데 걔가 회사에서 귀신 돼서 나온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는 신경 쓸 일 아니니까 네 할 일에 하면서 내보내더래요. 되게 기분이 안 좋더래요. 암만. 그쵸. 진짜 완전 남남이잖아요. 완전 남남인데도 아니 어떻게 회사에서 일하다가 안 좋은 선택을 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업체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대요. 이제 그러던 차에 회사에서 조금 큰 광고를 하나 맡게 돼가지고 한 4-5명이 이제 광고하는 현장을 나갈 일이 생긴 거예요. 나가갖고 이제 막내 때니까 얘기했잖아요. 갈구는 방법이 속눈썹하고 코수염 이렇게 자르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그 현장을 나가서 이거 정리해놔라고 한 다음에 이제 속눈썹이랑 코수염을 막 열심히 자르고 있었대요. 분장실 구석에 앉아갖고 이렇게 막 속눈썹을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원장님이 이제 그 광고에 출연하는 배우분 있잖아요. 그 배우분 옆에 착 달라붙어갖고, 아이고 피부가 되게 고와서 화장도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아부를 떨면서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분장실. 예. 들어오시니까 이제 인사를 일단 했대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인사를 하니까 원장님이 너 할 일 해 한 다음에 막 이 연예인한테는 아우 원체 대단하시니까 이거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아청을 떨면서 막 메이크업을 이렇게 막 해주더래요. 근데 이제 뒤쪽에 구석에 이제 소파에 앉아갖고 막 자르고 있는데 자기 왼쪽에서 이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예. 뭐지? 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딱 돌려서 옆을 봤더니만 웬 여자가 진짜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껴 울고 있더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분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무섭다라기보다는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나라도 저분을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자기가 작업하던 이렇게 내려놓고 일어났대요. 일어났는데 자기가 일어난과 동시에 그 흐느껴 울고 있던 사람이 울음소리를 딱 멈추더니만 고개를 들고 원장한테 걸어가더래요. 원장한테 걸어가면서 허리에 이제 탄띠에다 이렇게 매놨던 가위 하나를 이렇게 들더래요. 그러면서 가위를 점점 위로 올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더래요.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래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 어깨를 딱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자기 손이 싹 하고 통과해버리더래요. 그럼 이제 못 잡는다는 거 알아갖고 원장님을 불렀대요. 원장님 조심하세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뒤를 딱 돌더니만 갑자기 눈이 위로 뒤집히면서 그 자리에서 펄썩하고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 상태에서 뒤를 돌아갔고 다시 그 귀신이 있는지 딱 확인을 했는데 귀신이 사라져 있더래요. 이제 연예인도 놀라고 현장에 있던 그 막내분도 이제 놀라시고, 어쨌든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급하게 이제 119를 불러갖고 구급차가 와서 들것에 실려가시고 막 현장이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을 겪었던 연예인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왜 분장실에 한 명이 그렇게 우냐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분장실에 들어갈 때부터 소파에 이렇게 누가 앉아갖고 얼굴을 양손으로 가리고 흐느끼고 있더래요. 그 상황에서 너무 분장실 원장님은
너무 태연하게 이제 막 립서비스 하니까 좀 이상한 낌새를 느꼈대요, 본인도. 그러다가 이렇게 분장을 받다가 흐느끼는 소리가 딱 멈추길래, 아, 이제 다 울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뛰는 소리가 들리고, 원장님 조심하세요라는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싹 돌렸대요. 근데 그분은 뚜렷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진짜 웬 검은색 그림자가 분장실 중앙에 서 있더래요. 그걸 보고 본인도 놀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광고 현장에서 다른 감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그 업체에 이제 매장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막내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원장님의 업체에 들어와가지고 그 원장님이 소문을 낸 거예요. 예. 저기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왜냐면 현장 만나갖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1명, 2명, 3명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터져서 그 업체가 매장이 당해버려갖고 사업체를 닫게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은 그 업체 길 문 닫은 걸로 끝난 거냐 이야기가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도 이거는 막내가 얘기해줘서 안 건데 원장 죽었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데요? 이러니까 막내분이 일을 그만두고 한 달, 2달 정도 후에 연락처로 누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찾아갔대요. 자기가 전에 있던 그 문제가 있던 회사의 이제 원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곳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사람들이 술을 한 잔, 2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어떻게 우울증도 있던 사람도 아니고 멀쩡하게 사업 운행하던 사람이 자기 목에다가 가위를 꽂고 죽으냐고. 그런 웅성웅성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분장실에 이제 귀신이 사라지게 된 건지 모르죠. 이제 그 사업체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런 분장팀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좀 한이 되셨나?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느꼈던 거는 충분히 한이 됐을 법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한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죠. 그러면 아스라님이 업무를 하고 계실 때도 그 귀신을 좀 목격을 한 사람들이 많았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겪었던 이제 엑스트라 분이 막 누군지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혹시 한 명쯤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근데 아쉽게도 이제 저랑 접점이 있는 분은 없더라고요. 네. 하기야 뭐 거기 들어가시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장하시는 분이나 뭐 그럴 테니까요, 그죠? 네, 그렇죠. 연예인 분들이나. 네. 야, 이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렇죠. 근데 그 분장하는 그 업계가 네. 그렇게 텃세가 심하대요. 진짜 텃세가 심하대요. 이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분장실에서 이제 사람을 직접 셀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A 업체에서 B라는 사람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셀렉을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가 나간대요. 네. 그러면 이제 자리를 뺏기면 자기가 들어오는 돈이 적다 보니까 일부러 잘 안 가르쳐주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그만두게 만들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텃세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직장 중에 특히나. 네, 그렇죠 뭐. 근데 네, 이제 그렇죠. 텃세를 부려서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아가지고 좀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더욱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력에 관련된 이야기와 가까운 거죠. 그쵸. 아이고. 오늘 아스라님께서, 분장실 괴담, 분장실 괴담은 거의 제 방송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예, 근데도 이야기 또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스라님도 항상 좋은 것만 이제 보시기 바래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미 네. 업계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저만 만나면은 야, 나 무서운 얘기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갖고 거기 돌비 가서 해라 이러면서. 라디오 하는 것도 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저 최근에도 연락 하나 받았거든요. 야, 나 무서운 얘기 겪었다고 하면서. 아니 그럼 직접 제보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냥 너가 대신해 이제 좀 이런 네가 느낌으로. 해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빠져나가기 힘드네, 그죠? 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소름 돋는 사연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방송국 분장실 괴담이었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이제 연가가 목격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착하게 살자. 남 아프게 하면 나도 아프다. 좀 이런 느낌으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